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주 수업 어땠어요? 멘붕이었죠. 예, 선생님들도 많이 멘붕이에요. 지금 현재까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급히 준비하느라고 선생님 강의를 올리기가 시간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매우 어려웠어요. 어쨌건 한 주간의 시간을 벌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많이 부족하긴 합니다만 어쨌건 PPT로 녹화 영상을 떠서 여러분들에게 올릴 수 있을 정도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또 한번 해보긴 하겠습니다만 선생님 생각으로는요. 이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제화 선생님은 PPT로 강의를 요약하여 잘 전달한다. 거기에 적응하시면 될 것 같기는 해요. 너무 많이 양식들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많이 어지럽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다라는 얘기들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 방법으로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제공하고자 해요. 이 방법 안에서 더 좋은 기술이 있다면 선생님이 또 열심히 배워서 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설은 이렇게 하고요. 자, 오늘의 수업은 다양한 국제행위의 주체라는 큰 주제 하에 첫 시간은 국제행위 주체의 종류와 특징을 얘기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은 국제행위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2시간 연강 체제인 걸 여러분 잘 아실 것이고 자, 그래서 알아서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잘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주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리고 다양한이란 뜻도 알겠고요. 국제라는 말도 알겠고요. 행위라는 말도 우리는 뭐 가끔 쓰긴 하죠. 근데 주체라는 단어는 모르지는 않는 것 같은데 또 현실적으로 많이 쓰는 단어는 아니에요. 그죠? 자, 근데 이 주체가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각도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단어이기는 해요. 철학적으로 규정하는 주체의 뜻이 조금 다르고요. 역사적으로의 주체의 의미가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 특히 국제화 파트에서는 아마 법률적으로 주체가 어떻게 규정이 되느냐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용어나 단어의 뜻을 제대로 알면 많은 부분 교양이나 사회 부분은요. 반 이상은 좀 이해가 되어져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러분은 용어에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체란 이렇게 규정할 수가 있어요. 법률적으로 그 의미를 규정하면 바로 다른 쪽에 대하여 다른 쪽이라는 건 상대방이라는 소리죠. 의사나 행위를 미치는 쪽, 가하는 쪽. 이게 바로 마치 영어로 쓰면 주어와 같은 존재인 것이죠. 그죠? 자, 이렇게 이제 일단 일반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국제행위 주체라는 말은 무엇일까? 뭐 미루어 짐작하실 수가 있으리라고 봐요. 이런 거죠. 국제사회에서 다른 대상에 대하여. 이 국제사회에서 다른 대상은 당연히 다른 국가일 수도 있고요. 다른 국제기구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조금 이따 보게 되겠습니다만 다국적 기업과 같은 어떤 법인 대상일 수가 있어요. 자, 어떤 다른 대상에 대하여 의사나 행위를 미치는 어떤 존재. 이게 바로 국제사회 행위 주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이 국제사회 행위 주체 그럼 딱 떠오르는 게 있죠. 그렇습니다. 국가예요, 국가. 지금 이 사진 자료는 국가의 정상들이 모여서 회담을 하는 그런 사진 자료가 되죠. 자, 그래서 국가. 그런데 국가만 있느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자, 이건 뭘까요? 그 작년에 세계화, 뭐 국제화 이런 거 공부할 때 말이죠. 저 촛불 같은 그림 많이 봤을 겁니다. 위에 영어를 읽어보면 amnesty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amnesty 밑에는 international. 자, 국제인권기구의 대표적인 바로 국제 엠네스티 조직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유럽 사회가 요즘 난민으로 그냥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난민들을 환영한다. 그렇죠? 난민을 존중한다. 그래서 난민의 인권에 대해서 뭔가 국제적인 사회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기 위한 국제 엠네스티 조직의 지부원들이 뭔가 시위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일 거예요. 자, 이런 것처럼 국제사회 행위 주체로 국가뿐만 아니라 이런 국제조직, 국제기구, 어떤 단체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뭘까요? 만국기죠. 뭐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국기를 다 모을 수는 없어서 하여튼 어쨌든 형형색 색깔의 국기들이 있습니다. 자, 바로 이게 국가를 상징하는 어떤 표시잖아요. 자, 그러면 국가. 자, 국가는 도대체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인데 국가의 정확한 의미가 뭘까를 한번 좀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잠깐 퀴즈. 자, 여러분. 국가의 3요소가 뭘까요? 그쵸. 일단 국가는 일정 정도 영토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위에 사람이 살아야 되겠죠. 국민이 있어야 돼요. 예, 그런데 예를 들어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생각해 보면 영토도 있었고 국민도 있었는데 뭐가 없었죠? 그렇죠. 주권이 없었었죠. 예, 주인된 권리가 없었었어요. 36년간 박탈되었었어요. 자, 그래서 정의하자면 국가란 일정한 영토와 국민을 바탕으로 주권을 가진 행위 주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국제관계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핵심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행위 주체가 되는 게 바로 국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주성 중요하죠. 독립성 이건 기본이고요. 국제사에서 타국과 동등한 관계 그렇죠?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동등한 관계에서 외교 및 국제기구 참여 등의 국제적 행위에 참여를 한다. 이렇게 규정할 수가 있는 게 국가가 됩니다. 이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뭐다? 국제연합이에요. 국제연합은 미국과 같이 힘이 강한 나라도 있어요. 예, 근데 저기 아프리카 어느 나라 우리가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는 나라 같이 힘이 약하고 뭐 국제적인 영향력도 미미한 나라, 가난한 나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연합에서 총회를 통해서 의사를 결정을 할 때 힘이 강한 나라든 약한 나라든 부자 나라든 가난한 나라든 다 한 나라 한 표주의예요. 자, 그러니까 이 국가는 주권을 가지고 타국과 동등한 관계에서 외교 및 국제기구에 참여를 한다. 국제적 행위의 주체가 된다. 자, 이런 것들이 기억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그럼 국가만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넓게 봤을 때 국가 아닌 어떤 주체들. 이걸 우리가 비국가 주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비국가 행위자 혹은 비국가 행위 주체자. 이게 대표적 IGO, International Governmental Organization. 이제 오고나자티오 이거는 뭐 라틴어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앞 글자를 따서 IGO라고 하죠. 자, 이거는 이제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느냐? 자, 이게 뭐냐면 국제연합이죠. 이게 대표적인 IGO예요. 이건 뭘까요? 유럽연합이죠. 이것도 대표적인 IGO가 됩니다. 자, 이거는 많이 들어보셨죠? OECD. 예, 경제개발 협회? 뭐 이렇게 협력국? 뭐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OECD. 자,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느냐? 정부 간 국제기구다. 정부 간 국제기구다. 자, 그러면 정부 간 국제기구는 회원국들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2개 이상의 주권 국가가 합의하여 만든 공식적이고 지속적인 구조. 그쵸? 공식적이고 지속적인 구조 또는 기구를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국제연합의 중요성은 너무나도 알 것이고요. 유럽연합도 뭐 화폐도 공통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들의 존재는 너무 많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 IGO라고 하는 다소 영어이기 때문에 잘 안 써봤긴 하겠습니다만 정부 간 국제기구 여기 바로 국가인 듯 국가 아닌 국가 같은 그러나 국가일까? 뭐 이런 의문이 드는 국제기구가 바로 비국가 행위자의 대표적인 IGO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INGO, IGO에서 no, none 이라고 하는 부정어가 하나 들어갔네요. 그러니까 뭘까요? 국제기구이긴 한데 정부가 아니라는 거죠. 비정부 국제기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도 가끔 사회에서 NGO라는 단어 많이 봤을 거예요. 비정부 단체? 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인터내셔널이 하나 들어간 거니까 국제적으로 연대하여 활동하는 어떤 정부 조직이 아닌 조직, 기구 이런 것을 우리가
NGO라고 하겠습니다. 자, 국제적으로 연대해서 활동하고 있는 민간 조직이 중요하죠. 민간 조직. 이건 정부 조직이 아닙니다. 민간 조직. 조금 더 굵은 글씨로 해볼까요? 형광펜으로 해야 되겠다. 자, 민간 조직이에요. 민간 조직을 의미합니다. 당연히 여기는 영리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비영리적이고요. 자, 그럼 비영리의 타이틀 안에는 인권도 있고요. 환경도 있고요. 평화 등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은요.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경우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국경을 넘어 초국가적인 영역. 자, 이런 데 연대하여 자발적으로 행동하는, 다시 강조하지만 민간 조직. 이게 바로 INGO가 되겠습니다. 자, 이들은 여러 역할들을 합니다. 자, 이런 주제에 관하여 정보 전달도 하고요. 실제로 인권이 뭔지, 환경의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이 무시되고 있는 나라들 되게 많아요. 작년에 우리 수업을 해봤던 학생들은 알겠지만 여성의 인권이 유린되는 이슬람 사회나 혹은 인도의 이런 지역들 많이 얘기했었을 겁니다. 그럼 거기에 교육도 하고 밑에 보겠습니다만 뭐 정보도 전달하고 하는 역할들을 바로 이 INGO에서 많이 합니다. 자, 그러니까 대중교육 캠페인 활동도 하고 활동을 위한 자금 공급도 해주고 기술이라든지 여러 어떤 교육 자문 활동들도 하고 심지어는 국가를 상대로 정책을 비판하기도 하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고 특히 감시 활동. 그 다음에 인권 규범 및 환경 규제 등의 이행을 감시한 아까 우리가 국제 엠네스티 같은 거 보셨을 거예요. 그죠? 이런 것들이 다 INGO 조직 속에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행을 감시하고 경고하는 등의 활동을 하는 거예요. 자, 뭐 너무나도 많은 이 INGO 단체들을 다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고요. 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런 거 볼까요? 자, 밑에 Doctors Without Borders이라는 말이 나오죠. 국경 없는 의사회. 지금 코로나 사태 와중에 우리나라 의사분들 중에 일부는 또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세계 곳곳으로 파견이 되어서 코로나 퇴치를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이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자, 국경 없는 의사회. 자, 이거는 뭘까요? 그쵸, 그 유명한 그린피스. 환경 오염이나 환경에 관한 감시 활동을 위해서 세계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린피스에서 운영하는 그린보트 같은 것도 되게 유명하죠. 자, 사실은 이 INGO의 가장 뭐 역사가 오래되었다도 과언이 아닌 것이 뭘까요? 국제적십자사죠. 자, 국제적십자사 창설의 가장 상징적인 인물이 나이팅게일 같은 분이셨으니까. 자, 이런 것들이 다시 강조합니다만 민간 조직이고요. 비영리적이고요. 국경을 넘어 초국가적인 영역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활동을 하는 비정부 간 조직을 우리는 INGO라고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거 볼까요, 여러분? 저 눈치 빠른 학생들은 이해했을 것 같아요. 청바지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뭐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의 어떤 뭐가 필요하네요. 그렇죠. 다국적 기업이죠. 다국적 기업. 다국적 기업. 자, 다국적 기업 기억나나요? 어떻게 규정을 했었을까요? 자, 이런 겁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 본사는 아마 대부분 선진국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세계 여러 나라에 지사나 공장을 설립하고, 그렇죠? 지사나 그 공장을 설립을 하고, 경제 활동을 하는, 그래서 정말 국적이 다양한 곳에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염색을 최종이라고 해서 이탈리아에서 염색을 했다, 메이드 인 이탈리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공정으로 아마 바느질을 티니지에서 했다? 그러면 뭘까요? 메이드 인 티니지가 되는 것이죠. 자, 뭐 이런 것처럼 다국적의 그런 제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것을 우리가 다국적 기업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이제 음양, 밝은 면과 어두운 면 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개는 선진국에서 뭐 기술력이 낮거나 자본력이 없는 개발도상국 내지는 후진국에다가 투자를 하는 형태가 되죠. 그래서 그 투자되는 국가의 경제를 활성화하기도 해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번처럼 본국에 이익을 주기도 해요. 자, 그래서 투자되는 국가의 경제를 활성화하기도 하고 본국에 이익을 주기도 하지만 부정적으로 얘기하자면 뭘까요? 그날의 기술 종속 등의 피해를 주기도 하고요. 가끔 볼까요? 생산시설 대규모 이동을 통해서 그 나라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좋은 점과 나쁜 점을 같이 갖고 있는 것. 자, 그러니까 이 다국적 기업이 지금 힘이 굉장히 커졌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다국적 기업이 중심이 되어서 자기들의 경제 활동에 이익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지원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자신의 이익에 배치된다, 위협한다 하면 그게 뭐 정부든 뭐든 뭔가 음해 공작 같은 것들을 해서 자기들이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다국적이면 한 개인, 기업 뭐 이렇게 칠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에 대단히 큰 영향력을 미치는 행위 주체로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국제행위 주체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 주체들이 도대체 자기들의 행위의 목적이 뭘까? 뭐 단순하게 이해하면 다국적 기업은 뭐 경제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야? 뭐 이렇게 이해도 할 수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행위 주체자들은요. 다양한 형태의 다양한 목적들을 대단히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행동을 한다.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보러 갈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수업을 거꾸로 되새겨 보면 다국적 기업도 국제사회 행위 주체가 된다. 그쵸? 그렇게 일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기억을 한번 해볼까요? 뭐가 있었죠? 그렇죠. INGO. 예, 국제기구들. 비영리적이고, 근데 그게 정부기구는 아니야. 그래서 비정부, 국제조직. 이런 것도 있었었고요. 정부인 듯 정부 아닌. 그쵸? IGO도 있었어요. 그쵸? 국제연합이라든지 유럽연합이라든지. 그러나 뭐니 뭐니 해도 가장 큰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가장 전형적인 국제사회 행위 주체는 바로 국가가 된다. 자, 요것을 오늘 공부를 통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요. 다음 시간에는 미리 예관대로 그들의 목표, 국제사회 주체들의 행위의 목적, 이게 무엇일까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soon again.